그다음에 입주 자격을 좀 보시죠. 입주 기업체는 이러이러한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들이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 박스 안에 있는 내용들 뒤에 이제 하나하나 자세하게 좀 살펴보실 겁니다. 뭐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종을 사업하려는 자로서 수출 비중이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하는 자. 그다음에 뭐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려는 국내 복귀 기업으로서 복귀 이전 총 매출액 대비 대한민국으로의 수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의 비중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살펴보시면은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수출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입주계약 신청일 그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때부터 과거 3년간의 기간 중 총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이 다음에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기간이 연속해서 1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중소기업인 경우는 20%, 중소기업이 아닌 그 밖의 업체 같은 경우는 30% 이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구분을 하고 있죠. 이때는 중소기업인 경우는 이제 30% 이상, 그 다음에 중견기업은 40%, 그 다음에 중소나 중견기업을 제외하면 대기업이겠죠.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 같은 경우는 50% 이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 복귀 기업이라고 해가지고 복귀 이전에 총 매출액 대비 대한민국으로의 수출액을 제외한 매출액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입주계약 신청일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 매출액 대비 수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이 30% 이상인 기간이 연속해서 1년 이상인 자.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결과론적으로 일정 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능력이 되는 기업들이죠. 그죠? 그런 기업들에게 입주 자격을 부여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조업종이나 지식서비스 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에 사업을 하려는 외국인 투자 기업. 그런 경우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일단 입주계약 신청일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 매출액 대비 수출액 그 비율이 30% 이상인 기간이 연속해서 1년 이상인 자이어야 된다. 그죠? 아까랑 좀 유사하죠? 1번의 내용, 그 다음에 2번에 나오는 내용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식서비스 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에 사업을 하려는 자, 이것도 역시 입주계약 신청일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 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5% 이상인 기간이 연속해서 1년 이상인 자여야 된다. 그러니까 입주 기업으로서 뭔가 이제 그 지정을 해주고 입점을 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이제 폐업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이제 지속적인 사업성이 없는 그런 능력이 없는 업체 같은 경우는 금방 이제 폐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출입 거래를 주목적으로 하는 도매 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 이런 경우도 역시 관련된 비중들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물품의 하역, 운송, 보관, 전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봤을 때 국제 운송 주선이라든지 그다음에 국제 선박 거래 등과 같은 복합물류 관련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선박이나 항공기의 수리 정비, 조리법과 같은 국제 물류 관련 사업. 그다음에 물품에 대한 공급업, 물류시설 관련 개발업이나 임대업,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될 겁니다. 그 밖에 이제 입주기업체 사업을 지원하는 업종으로서 다음의 업종에 사업을 하려는 자. 그래서 뭐 금융업, 보험업, 그다음에 통관업, 세무업, 회계업.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자유무역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그 안에 이제 입주 기업체들이 이렇게 많이 이제 입점을 하겠죠. 그러면은 주로 아까 보셨듯이 뭐 제조업종, 그죠? 그다음에 뭐 외투기업 이런 종류의 기업들만 있으면은 사업을 편리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거기에 더해 가지고 플러스 알파로 이제 입주 기업체 사업을 지원하는 업종도 같이 이 안에 들어와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거예요. 그죠? 그래야 이제 이 일대가 아예 뭐 넓은 의미에서의 큰 사업단지, 산업단지 그런 걸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메인이 있고 그다음에 지원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들도 입점을 해야 될 겁니다. 다만 여기에 들어갈 수 없는 제한받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일단 관리권자는 입주하려는 자가 입주 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관세법에 따라서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호한 농림, 축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물품을 제조, 가공하는 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의 입주를 제한해야 된다. 즉 뭔가 이제 그 우리나라 국내 산업에 도움을 주지 않는 그런 업종들은 못 들어오도록 제한을 걸어놓은 거예요. 다만 원재료나 원재료를 제조, 가공한 물품을 전량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는 입주를 제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럼 결론적으로 뭘까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은 이 안에서 보세구역, 특히나 이제 보세공장 제도 같은 거는 결국에 이제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보세 제도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우리나라는 이제 뭐 수출 강대국, 뭐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항상 그렇게 좀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자유무역 지역에서도 제조업종, 그죠? 그다음에 그걸 지원하기 위한 업체들, 그다음에 뭐 공공기관들,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원재료나 원재료를 제조 가공한 물품을 전량 국외로 반출하려는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 그런 것들은 입주를 제한하지 않고 받아주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국엔 이 자유무역 지역에서도 이와 관련된 사업들을 영위하려면은 환영하는 편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제 입주 계약이죠. 자유무역 지역에 입주해가지고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리권자와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한정 사업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 체결된 기간 동안만큼만 입주 기업체로서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주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관리권자는 다음과 같은 주체와 우선적으로 입주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그러니까 국내 기업들로만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뭐 다른 국가에 이제 사업장을 만든다, 그죠? 뭐 마찬가지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우리나라에 본사가 있고 외국에 이제 자회사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본사를 둔 그쪽의 입장에서, 그쪽에 자회사를 둔 국가 입장에서는 이제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 대우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유명한 자동차 회사들 있죠. B 코리아, 그죠? 또는 뭐 한국 A, 뭐 이런 식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외투 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외투 기업은 뭔가 이제 그 법률을 별도로 두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영위할 때 혜택들을 부여해야 더 많은 국가가 우리나라의 이제 사업장, 자회사를 이제 새롭게 이제 설립하고자
투자를 많이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역시 자유무역지역법에서도 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일단 첫 번째로 나오고, 그다음에 조세특례 제한법 관련 조항에 따른 국내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묘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하는 자. 그게 일단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첫 번째 외국인 투자기업, 우리나라에 많이 공장을 설립하고 자회사도 많이 설립하세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국내 산업의 발전, 우리나라 국내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하는 주체. 그다음에 세 번째,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 그죠? 그걸 일단 메인으로 깔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관리권자는 입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가 있고요. 그 조건은 공공이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최소 한도에 제한한다. 그다음에 입주계약 체결 시 농림축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제조업종, 가공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과 같은 물품관리 체계를 갖추고 자유무역지역 관할 세관장과 사전 협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물품의 반출입, 재고관리, 전산 시스템 구축, 보세회사 채용 여부, 그다음에 원재료 수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그러니까 우리가 관세법도 그렇고 수출입 관련 법령에서도 제일 민감하게 다루는 게 바로 이겁니다. 농림축산물. 그죠? 그 어떤 국내 산업보다도 최우선적으로 보호를 할 필요가 있는 분야고요. 그리고 뭔가 이제 가격 변동에 따라서도 뭔가 별도의 이제 그 탄력 관세 제도를 둘 정도로 굉장히 좀 민감하게 대응하고 그다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산업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관리 측면에서도 조금 더 타이트하게 보고 있다. 그다음에 결격사유를 보실게요. 결격사유. 결격사유는요, 뭐에 대한 결격사유입니까? 이러이러한 자들은 입주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즉, 입주 기업체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나오는 게 피성년 후견인입니다. 피성년 후견인은 뭡니까? 예전에 금치산자 이렇게 민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개정된 지는 상당히 됐죠. 꽤 됐는데 일단 본인의 어떤 그 의식이나 그죠? 그런 어떤 그 약간 뭐랄까 즉 의사 능력 이런 게 좀 상당히 결여되어 있는 그런 분들을 이제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같이 주로 이제 따라다니는데 이쪽은 이제 한정치산자 과거에는 그렇게 이제 민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피한정 후견인은 피성년 후견인 분들보다 조금은 이제 상태가 좀 나으신 분들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일지라도 어떤 법률 행위를 할 때, 그죠? 어떤 의사 능력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함에 있어 가지고는 후견인이 필요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런 입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것도 좀 문제겠죠. 그래서 만약에 피성년 후견인이다라고 하면은 입주 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분들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다음에 자유무역지역법이나 관세법을 위반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그다음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이걸 보면은 어디서 많이 보신 내용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우리 특허보세구역 문영인의 결격사유.
운영인의 결격사유. 거기서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그 다음에 뭐 관세법을 위반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다음에 또는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그 다음에 집행유예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모두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 관세법 175조의 내용하고 상당히 중복되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자유무역지역법에 따른 벌칙 조항을 위반한 경우 거기에 더해가지고 관세법 269조부터 271조, 그 다음에 관세법 274조 등에 따라서 벌금형이나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이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다음에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세나 내국세를 체납한 자, 그 다음에 1번부터 5번까지 해당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하는 법인, 그 다음에 입주계약이 해지된 다음에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그죠? 보면 이제 2년이죠. 전부 다 앞부분에서도 2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은 이제 결격사유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장 설립 등의 완료 신고 등이죠.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죠? 입주하려는 자가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른 공장의 신설이나 증설, 그다음에 업종 변경의 승인, 그다음에 다른 조항에 따른 공장의 신설, 증설, 이전, 업종 변경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들이고, 그다음에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조업종 외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입주계약을 체결한 바에 따라 시설을 설치한 경우는 기준 건축 면적률에 적합하도록 요건을 갖춰가지고 관리권자한테 미리 사업 개시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업 개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시설을 설치한 날부터 2개월이요. 2개월 내에 신고서에 사업계획서에 따른 시설의 구입 증명서류 등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해가지고 제출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입주계약의 해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약간 용어를 살펴보시면은 계약을 해지한다, 해지. 그 다음에 뭐 해제한다. 뭐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이제 거의 어감은 비슷한데 해지 같은 경우는 이제 장래를 향해서 소멸을 되는 느낌이죠. 그죠? 앞으로 이 계약이 효력이 없는 것으로 끝내자라는 것이 이제 해지고요. 해제라고 하는 것은요, 앞으로 끝내는 것은 물론이고 과거에도 없었던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약간 철회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과거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그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것이 이제 해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 계약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약간의 이러한 의미 차이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리권자는 입주기업체나 지원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했을 때 입주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그죠? 장래를 향해서 그 계약 효력을 소멸시켜버린다. 그리고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즉 자격을 상실했거나 입주계약을 체결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그죠? 그 특정한 사업을 영위한다고 해가지고 자격을 줬는데, 그래서 들어왔는데 다른 사업을 하네요. 그러면은 더 이상 계약을 할 수가 없다. 유지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주계약을 체결할 때 부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폐업을 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외국 물품, 그 다음에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신고를 한 물품 등에 대해서 관세 영역에서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공급한 물품의 종류나 수량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자유무역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잔여 물품 등을 다른 곳으로 반출하거나 또는 다른 입주기업체한테 양도를 해야 된다. 이걸 보시면은 약간 그 특허의 효력 상실을 했을 때 특허 보세 구역이 더 이상 특허 보세 구역이 아닌 장소가 됐을 때 그 안에 있던 외국 물품, 보세 화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그 내용하고 상당히 좀 유사하죠. 그죠? 더 이상 입주 기업체로서의 효력이 없어졌을 때 그 업체가 보관하고 있던 물품들, 그죠? 더 이상 자유무역 지역 안에 둘 수가 없게 된 상황이죠. 그러면은 다른 자유무역 지역으로 이동을 시키거나 아니면 그 안에 다른 입주 기업체한테 양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관련된 내용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입주 계약이 해지된 자는 자유무역 지역에 소유하는 토지나 공장, 건축물, 그 밖의 시설 등에 대해서 다른 입주 기업체나 입주 자격이 있는 제3자한테 양도를 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내용들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입주계약 체결 등의 통보입니다. 일단 관리권자는 입주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했을 때 세관장한테 통보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관장한테 통보를 해줘야 된다. 결국엔 자유무역 지역은 세관장이 일단 관할을 하죠. 지정권하고 엄연히 다릅니다. 지정권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한테 있었죠. 다만 그 안에서 실제로 입주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체들이 사업을 영위하고 그다음에 그런 계약과 관련된 내용은 세관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관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관장한테 어떤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반드시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유무역 지역의 통제 및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시면은 통제시설의 설치 등이에요. 일단 관리권자는 누구하고 협의합니까? 관세청장하고 협의를 합니다. 이분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자유무역 지역의 통제시설을 설치하고 운영 시기를 공고를 해야 된다. 그리고 통제시설을 관리권자가 유지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랜만에 등장하셨네요, 이분. 관세청장. 통제시설의 보수나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관리권자한테 통제시설의 보수나 확충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주체가 관세청장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자유무역지역법에서 많이 등장하시진 않아요, 이분이. 그 다음에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을 출입하는 사람과 자동차에 대한 기록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요. 세관장이 출입기록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기에 따라줘야 된다. 그 다음에 그 기록 90일 동안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동시설 유지비. 그러니까 입주기업체들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비용들, 뭐 자사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비용들은 기본적으로 스스로 이제 비용 부담을 해야겠지만은 그 안에 입주해 있는 여러 기업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라든지,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한 발생 비용들, 그런 것들은 이제 공동으로 각출해 가지고 분담을 해야 될 거예요. 주로 이제 도로나 가로 등 울타리, 체육시설, 운동장이나 기숙사, 뭐 이런 거 보니까 뭐예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지역이라는 거죠. 자유무역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그죠? 그냥 뭐 하나의 거대한 산업단지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러한 관련된 부대 시설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공동으로 비용 분담을 한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동시설 유지비는 각 입주기업체가 공동시설을 이용하여 얻는 수익의 정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각각 분담을 한다. 그 기준을 정한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유지비는 매월 부과한다. 그죠? 다만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기별로 부과할 수도 있다. 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유무역지역 운영 지침 등 해가지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운영 지침을 수립해서 관보에 고시해야 된다. 변경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관리권자는 역시 자유무역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하면은 입주관리 요령을 공고할 수도 있다. 변경하는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한테 요청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협의 결과도 역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한테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자유무역지역 기본계획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지역의 명칭, 위치, 경계, 면적과 위치도, 그다음에 뭐 개발 사업의 시행자와 개발 기간 및 방법, 그런 기본적인 내용에서부터 해가지고 뭐 입주관리 계획, 토지 이용 계획, 그다음에 주요 지원 시설에 대한 배치 계획, 이런 것들이 역시 포함이 돼줘야 된다. 그다음에 해당 지역에 있는 시설의 현황과 화물 처리 능력, 그다음에 기존 입주 기업의 현황과 기존 입주 업체에 대한 대책들, 그다음에 뭐 환경과 관련된 내용들, 그다음에 출입구, 울타리 등의 통제 시설의 설치 계획,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각종 관리권자로부터 관리권을 위임 위탁받는 자가 복수의 경우는 위임이나 위탁받은 자의 관할 범위와 통제 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비용 부담 방법, 그런 여러 가지 상세한 내용들이 이 기본 계획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5과목 6절 첫 번째 시간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